본부장님, 우리 네. 2차 전지 이야기 해볼까 봐요. 네. 테슬라 간밤 보셨죠? 네. 하루 사이에 15%가 뚝 떨어져서 7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테슬라. 근데 2차 전지도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다시 가줄 줄 알았지만 이내 다시 밀리거든요.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볼까요? 뭐 테슬라와 굳이 연결고리를 이어붙이지 않아도 저는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분을 반납한 거지 조정이 엄청나게 깊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전고점 대비 아니죠.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은 그렇죠. 내려갔던데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낙폭이 크지만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상승한 이유를 좀 따져봤었을 때 트럼프 효과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어놓고 보면 사실 평균 가격까지 그냥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올라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갔으면 지금 테슬라의 급락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올라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오히려 떨어졌기 내려갔죠. 때문에 굳이 연결고리를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오히려 지금 테슬라를 지우고요.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뭐 46파이로 보세요. 그것도 있겠지만 NCM 해도 LG 엔솔, 그리고 LFP 해도 LG 엔솔, 에너지 저장 장치 해도 LG 엔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중심을 잡으려면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수급의 개선과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반등력을 보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맞다. 사실 오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제법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지수를 잡아줬던 건 2차 전지가 나름 잘 버텨줬어요. LG 엔솔이 현재는 그냥 한 2% 하락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LG 엔솔도 잘 버텨줬고 에코프로도 잘 버텨줬고 포스코 그룹주도 잘 버텨준 상황에서 중후반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싹 쏠리면서 오늘 이제 지수를 글로벌 시장 대비 잘 버텨준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하락이 불편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투심상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너무 엮어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2차 전지 뭘 사야 될까 고민한다면 뭐 사지 말까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최근에 그룹사들의 어떤 파워를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한화가 가장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산이 좋고 그 다음에 뒤늦게 지금 포스코 쪽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만약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변동성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안정성까지 고려를 해봤었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한화, 두산, 포스코는 올해 되는 해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시원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2차 전지가 너무나 업황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 공격적인 접근은 망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룹을 비춰봤을 때는 포스코가 괜찮다.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한데요. 국채금리도 뭐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오늘장에서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올 종목들도 있고 학회도 있고요. 제약바이오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라고도 보세요. 가장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심한 쪽이 제약바이오죠. 알테오젠 찌라시 돌았다고 나오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어제 날짜에서는 HLB가 또 한번 크게 급락했었죠. 푸닥푸닥거렸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참 많이들 고민과 동시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를 한번 되돌아보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렐리 같은 경우에는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도 제약바이오를 볼 때 작년에 강했던 비만 당뇨 이쪽을 바라보기보단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쪽,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되지 않는 쪽에서 기업을 찾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바이오로직스지만 셀트리온을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쪽에서 볼 때 물론 저도 알테오젠 좋다고 생각이 들고 유한양액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유한양액을 따라서 움직이는 오스코텍도 한번 매매 전략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쪽도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일상 이상에 대한 결과값이 정말 긍정적으로 나온 그런 기업으로 많이들 인식이 되고 있어서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별로의 장단점을 먼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더 확대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도 압축을 해서 그렇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셀트리온, 오스코텍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세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